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수업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오형식이라고 하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형식이라 그러면 왠지 좀 구닥다리인 것 같고 배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꼼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쌤들은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죠. 이 문장은 사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문장을 5가지 형태로 나누고, 그리고 각 문장 성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5가지로 나눠놨어요. 문장을 5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문장이 가져야 되는 최소 기본 단위, 주어 동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구분짓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죠?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성분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형식을 구분짓는 데는 핵심이 되는 성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지고 이 형식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자동사이고요. 3, 4, 5형식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뭘까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말합니다. 타동사는요, 목적어를 동사 뒤에 바로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o 같은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이거든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못하잖아요. I'm going school 이렇게 못 쓰잖아요. 학교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눠 놓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동사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o 같은 동사는 go for 무엇을 선택하다, go with 무엇과 어울리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자동사 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 look 같은 경우도 look은 보다인데요. look up 하게 되면 검색하다, 찾아보다 라는 뜻이 되고요. look for는 찾다, 그리고 look into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다, 들여다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look after 무엇을 돌보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동사는요, 뒤에 전치사가 붙은 다음에 목적어를,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해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들여다보기 전에 각 문장 성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암호처럼 SV 혹은 SC, O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일단 S는 주어이고요. subject의 약자입니다. V는 verb, 동사의 축약형이에요. 보통 주어 동사는 SV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SC는 subjective complement, 주격 보어란 뜻이에요. 이 형식에 나와 있는 SC요. 그리고 O는 object, 목적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형식 보시면 IODO가 있잖아요. IO는 indirect objects, 간접 목적어를 의미하고요. DO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세한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보시면 OC가 보이죠? 끝부분에. 목적격 보어를 의미하고요. objective complement의 축약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의 축약형인지를 암기하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어는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어떤 품사여야 되는지, 주어와 목적어는 어떤 품사여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 S와 O에 해당하는,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들은요, 무조건 품사가 명사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명사 상당어구, 명사절, 명사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명사구는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noun phrase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또 투부정사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명사구도 명사구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면 명사구 끝인가요? 그리고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명사절 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암기 꼭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절, 의문사절, 왓절, whether if절,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절의 형태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주어와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여야 한다. 네, 그리고 이 형식에 보시면 SC, 주격보호가 하나 보이고요. O형식도 보시면 OC, 목적격 보호가 보입니다.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이 보어라는 개념을 좀 굉장히 생소해 하더라고요.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해요. 이따가 이제 각 형식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고 이 형식의 SC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그리고 O 형식의 OC는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어는 반드시 명사 또는 형용사여야만 한다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성립하는 문장 구조를 말해요. 이때 사용된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성문 종합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요즘엔 잘 쓰진 않죠. 너무 구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인데 동사까지만 나와도 나는 완전해. 그래서 완전 자동사인 거예요. 주어 동사로 끝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1형식 구조라 부르고 이때 사용된 동사는 완전 자동사이다. 예를 들어서 sleep, wink, burp, 트림하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목적어가 없어도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는 경우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앞뒤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 의미는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I saw Jane this morning, she winked. 내가 오늘 아침에 제인을 보았을 때 그녀가 나에게 윙크를 했어. 이때 when절은 부사절이고요. She winked가 주어 완전 자동사로 끝난 1형식 문장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문장의 형식에 있어서 부사구나 부사절은요. 문장의 형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맞는 문장이 하나 있으면 앞뒤로 자유자재로 의미에 따라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Jane winked at me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this morning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구이고요. at m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부사구겠죠. 다시 말해서 Jane winked까지만 문장의 1형식으로 분류를 하고 at me와 this morning은 다 부사구 처리를 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형식 보겠습니다. 2형식은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 형식을 이야기하고요. 이때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때 사용된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 말도 좀 구닥다리 같죠?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완전하대요. 그러니까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불완전 자동사니까 동사로 끝나면 나는 불완전해. 보충 설명까지는 뒤에 붙여줘. 목적어는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인 거죠.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를, 그러니까 주격 보어죠. 필요로 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2형식 동사에는 대표 동사로 비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Jane is 그 다음에 보어 자리겠죠? smart, tall, Jane is the girl, Jane is my sister. 이 보어 자리에 smart나 tall처럼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Jane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요. 명사가 나오게 되면 Jane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Jane is playing the piano. 이 경우는 어떤가요? Jane은 피아노 치기이다로 해석되나요? 아니면 Jane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되시나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제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가 더 어울리겠죠. 제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playing은 현재 분사이고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시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 시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r hobby is playing the piano.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이 방금 보셨던 Jane is playing the piano와 구조가 같아 보입니다. 주어, 비동사, ing의 형태죠. 근데 해석을 방금 하셨던 것처럼 현재 진행 시제로 나의 취미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 로 해석하시면 어색하죠. 취미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어요? 맞습니다. 이때 사용된 playing the piano는 동명사구이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비동사 뒤는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분사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분사, 그러니까 ing나 pp는 형용사의 성질을 갖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이때의 비동사가 equal의 의미를 가져서 주어 equals 보어, 주어와 보어가 같다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경우는 뒤에 명사가 왔을 때일 것이고 주격 보어가 주어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면 비동사 뒤에 있는 성분은 형용사 성분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Jane is smart, Jane is my sister. 이 경우를 보시면요. 앞문장에서는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한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와 보어가 동급이어서 My sister is Jane, Jane is my sister 이렇게 바꿨어도 말이 되니까요. 이렇게 smart, my sister처럼 딱 봤을 때 단어의 품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 보어가 어떤 품사이구나라고 구별이 어렵지 않겠지만 동사 ing의 형태가 현재 분사일 때가 있고 동명사일 때가 있다면 뭐뭐 하는 것이요. 이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ing가 주어를 설명이나 묘사해 주고 있다면 현재 분사인 거고요. 비동사가 같다 의미를 갖는다면 이때 ing는 동명사인 겁니다. 이 형식 대표 동사로 비동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태 변화의 동사로 become, turn, grow, get, go 다 뭐뭐 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상태 유지 동사 keep, remain, hold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지각 동사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감각 동사 있습니다. sound, look, feel, smell. 네, 이 형식 동사들은요. 영어 동사가 대략적으로 한 11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형식 동사의 개수는 방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2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동사들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이 보어 자리에는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보어로 명사를 바로 취할 수 있는 이 형식 동사는요. 비동사하고 becom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와 become 뒤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다른 동사들은 바로 뒤에 명사는 못 오고 형용사 보어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뭐 명사 보어를 취하고 싶다면 like와 같은 전치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You look like a smart bo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형식의 감각 동사는 오 형식의 지각 동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 형식의 감각 동사와 오 형식의 지각 동사를 혼동하는데요. 그 이유는 feel, smell과 같은 동사가 2, 3, 5 형식에서 함께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feels good. 그는 지금 기분 좋게 느낀다.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이에요. He feels happiness. feel은 명사 보어를 바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입니다. He feels somebody touching his shoulder.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낀다.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으로 지각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He smells bad. 그에게 나쁜 냄새가 난다.
형용사 보어로 bad가 나왔죠? 이형식 문장입니다. He smells the food. 그가 그 음식 냄새를 맡는다.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겠죠? He smells the building burning. 그는 그 빌딩이 타고 있는 것을 냄새 맡는다. 이때 이 smell은 5형식 지각동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이고요. 이때 사용된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합니다. 근데 동사가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적어까지만 있으면 완전해져. 즉, 목적어로 끝나면 그냥 오케이야.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형식 문장은요.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영어 동사가 대략 한 11만 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10만 개 정도가 넘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3형식 동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4형식과 5형식의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3형식의 역할도 모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기본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4형식입니다. 4형식은 주어,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영어 동사 11만여 개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동사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20개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꼭 다 외워주셔야 하고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받는 대상이 오고요. 보통 사람이 되겠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는 물건이 옵니다. 보통 물건이 이 자리에 오겠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예를 주었다, 노예를 사고 팔았다, 노예를 가져왔다 이런 예외적인 문장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물건이 오게 됩니다. He taught me English.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me가 간접 목적어, English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Susan showed me the book. Susan은 나에게 그 책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me가 간접 목적어, the book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My mom made me some food.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이 4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3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중학교 때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건데요. 이때 전치사 to와 함께 쓰는 동사로 give, teach, send, bring, offer, hand, owe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taught me Japanese. 그녀는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다. 문장이 있다면 She taught Japanese to m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전치사 for와 함께 쓰는 동사는요. make, buy, cook, get 주로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My dad made me a desk.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 문장이 있다면 My dad made a desk for me.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f와 함께 쓰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ask라는 동사고요. I asked him a favor. 나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꾸게 되면요. I asked a favor of him이 되겠습니다. 3형식 문장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동사도 있어요. envy라든지 save, 절약해주다죠. cost, 가격이 얼마이다. forgive, 용서하다. pardon, 용서하다. 이런 동사들이고요. This software will save me time.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그래서 me가 간접 목적어이고 time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물론 me를 my로 바꾸셔도 돼요. Save my time. 나의 시간을 절약해 주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3형식 문장이 되게 됩니다. me가 지금 목적격이니까 4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The trip cost me 10,000 won. 그 여행은 나로 하여금 10,000원을 소요했다. 그래서 me가 간접 목적어, 10,000원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꼭 문제를 다운로드 하셔서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때 사용된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 불러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그래서 목적어 필요하죠. 바로 뒤에 왔죠. 오케이.
그런데 목적까지 있어도 난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느냐? 보충해주는 말까지 뒤에 써줘.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격 보어까지 있어야 되는 형식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의 형식이 오형식일 거예요. 아니, 문장을 읽으시다가 오형식 문장이 보이시면 무조건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패턴이고요. 이 오형식 동사의 개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영어 동사 한 11여만 개 중에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적은 비율이라는 거죠. 2형식이나 4형식만큼 적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형식 동사들과 패턴은요,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형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대답해 줄래? 라고 만약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예요. 주어 수어 관계라는 거죠. 아까 He made me some food라는 문장을 사형식에서 배웠었죠? 어떤 의미예요? 그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이 문장이요, 5형식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형식은 수요동사, 그러니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그렇다면 He made me some food에서 me를 주어로 놓고 some food를 수로로 놓고 이 둘의 관계를 주술관계로 본다면 내가 약간의 음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5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게 된다면 그는 나를 약간의 음식으로 만들었다가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5형식은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에 있다는 문장을 머릿속에 계속 상기하시면서 5형식 수업을 계속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보어의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수업 초반에요. 다시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가능하다. 근데 이 5형식 문장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목적보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용사, 명사는 물론이고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심지어 동사 원형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udents think the question stupid. 그 학생들은 그 질문이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think는 5형식 동사고요. The question이 목적어, stupid가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My sister kept the window open. 나의 여동생은 그 창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했다. open, 형용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 나왔습니다. His plan made me happy. 그의 계획은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형용사입니다. The citizens elected Joe Biden president. 시민들은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도록 선출을 한 거죠. 주술관계라고 했으니까요.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My dad used to call me a genius. used to는 조동사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천재라고 부르곤 했다. 이때 call이 5형식 동사고요. me는 목적어 a genius가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나왔습니다. My mom told me to come early.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to come early. 둘의 관계가 주술관계라 그랬죠? 내가 일찍 오는 거잖아요. 주술관계 성립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The accident caused me to forget about the appointment. 그 사고는 나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초래했다. 내가 있는 것을 초래한 거죠. 둘의 관계, 주술관계 성립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The force kept the ball rolling. 그 힘은요, 그 공이 계속 굴러가도록 유지시켰다. 이 경우는
rolling,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왔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에 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store manager kept the door shut. 그 가게 관리자는 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시켰다. The door가 닫힌 상태, door가 술 관계죠. 닫힌 상태를 유지했다.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였습니다. 정리하면요.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상태일 때는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목적보호에 오고요.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동작일 때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아니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온다고 했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 형용사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투부정사가 올 수 있지? 라는 질문이요. 근데요.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이때 사용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된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주술관계이다 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문장 My mom told me to come early. 여기서 me와 to come early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투부정사가 me가 앞으로 할 동작에 대한 서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e가 to come early와 equal 관계라면 투부정사를 명사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 경우는 투부정사는 me가 앞으로 할 동작에 대한 보충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아까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동작일 때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예요. 특이하죠? 특이하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문법 수업에서도 특별하게 따로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하셔서 암기하시고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입니다. 일반적인 동사의 패턴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죠. tell, ask, encourage, force, cause 등이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쓰고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해달라고 말하다, 요청하다, 장려하다, 강요하다, 초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또한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는 여전히 주술관계입니다. 우선 사역동사는요. have, make, let, hel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He made me clean my room. 그는 내가 내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청소하는 것, 주술관계 여전히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 능동이죠. 이럴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clean, 청소하다. He had the class play the music. 그는 had, 시켰습니다. 여기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시켰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학급이 그 음악을 연주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학급이 연주하는 거니까 또 주술관계 성립하고 있고 학급이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He let me use his phone. 그는 내가 자신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때 let에 s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자신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주술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동사 원형 썼죠. He helped me do my math homework. 그는 내가 수학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가 숙제하는 거죠. 그래서 me와 do의 관계는 주술관계, 능동의 관계고요. hel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목적보호 자리에 있는 동사 원형 대신에 투부정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helped me to do my math homework도 가능한 문장입니다. 잘 보시면 목적어가 목적보호의 동작의 주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청소하도록, 학급이 연주하도록 시켰다 등등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런 문장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My mom had a hair designer cut her hair. 나의 어머니께서는 헤어 디자이너를 시켜서 당신의 머리를 자르도록 그 헤어 디자이너를 시켰다. 이거 말 되죠? 헤어 디자이너가 어머니의 머리를 자르도록 시켰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y mom cut her hair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엄마가 직접 머리를 이렇게 자르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문장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가 한 달에 미용실을 뭐 2번씩이나 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머리 자르러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고요. 그럴 때마다 누가 물어보면 I had a hair designer cut my hair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아니 머리를 헤어 디자이너가 자르지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아빠가 차를 수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had a repairman repair my car. 잘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repairman, 수리공인 거고요. 그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언어의 경제성이 개입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은 좀 생략할 수 없을까? 이 repairman, hair designer는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원어민들이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고 보니까 My mom had cut her hair가 됐습니다. I had repaired my car. 근데 좀 이상하죠? ha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됐으니까요. 이런 문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역동사의 목적어를 빼버리고 목적격 보호의 동사와 목적격 보호의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는 문법이 생겼습니다. 위치를 바꿈으로써 저는 원래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던 문장이에요. 근데 다 아시죠? 누가 생략됐는지. 저는 원래 리페어맨이 있었던 문장이에요. 근데 의미상 다 아니까 이거 생략하고 위치만 바꿀게요. 라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바꾸기 전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 her hair하고 my car가 동사 cut과 repair를 당한 대상이라는 거죠. 머리는 잘리는 거고 내 차는 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주술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쓰는 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에서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수동일 때는 pp를 쓴다는 문법이 만들어진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요.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오게 되면 목적 보호와의 관계가 수동이 될 때가 많아서 pp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사람 목적어를 지우고 다시 쓰게 되면 My mom had her hair cut. 이때 cut은 과거분사 pp입니다. 그녀의 머리가 잘려지도록 누군가를 시켰다. 누군가를 아까 생략하기로 했죠. I had my car repaired. 나의 차가 수리되도록 누군가를 시켰다. 누군가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pp가 오는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동사에서 사역이라는 말은요. 남에게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help와 let은 엄밀히 말하면 사역, 그러니까 시키다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돕다, 뭐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방금 사역동사의 목적보호 자리에 pp를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을 지우고 hair designer 지웠죠? 동사의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동사를 pp 형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목적보호 자리에 과거분사가 올 수 있으려면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는 의미를 가져야만 목적보호 자리에 pp가 올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경우는 have나 make에 해당합니다. 이 동사들은 목적보호 자리에 pp가 올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같은 사역동사의 범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뭐뭐 시키다는 의미가 없는 help와 let은 목적보호 자리에 pp를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목적보호 자리에 pp를 쓰고 싶다
하신다면 let과 같은 경우는 간혹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let 목적어 BPP의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게 진정한 사역의 의미도 없는데 let과 help가 문법책에서 아직도 사역동사로 함께 나와 있는 게 조금 불만이에요. 아마도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묶어놓은 것 같은데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각동사입니다. 일단 지각동사로는요. feel, 느끼다, hear, 듣다, listen to, 듣다, see, watch, 보다, notice, perceive, 알아채다, 목격하다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보한 것을 지각동사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 saw Jane reading a book. 제인이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경우 reading을 read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는 동사 원형과 ing가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한 과정 전체를 보았다, 전체를 들었다 정도의 의미가 되거나 습관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더욱 어울리는 형태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see you exercise from time to time. 나는 당신이 때때로 가끔 운동하는 것을 본다는 뜻이겠죠. 습관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반면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사용하게 되면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행하는 도중에 한 시점에 콕 집어서 목격했거나 들었다는 뉘앙스가 강해지게 됩니다. I saw you stealing the food. 나는 네가 그 음식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어.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훔치는 도중에 내가 포착했어 라는 뉘앙스가 좀 강해지는 거죠. 물론 이 둘을 바꿨어도 의미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둘을 바꿔 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ing가 있다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동사 원형이 목적보로 쓰인 문장에서 이 동사 원형을 ing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보와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라면 목적보 자리는 pp를 쓰셔야 합니다. 일단 다음에 두 문장 보시고 선택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heard a name called. The patient felt his toe touched.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제인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은 것. 즉, her name과 call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주술 관계는 여전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녀의 이름이 불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called가 맞겠죠.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I heard my name called. The patient, 환자가 자신의 발가락을 느꼈는데 발가락이 의사쌤에 의해서 만져짐을 당하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is toe가 touched 되는 거죠. 둘의 관계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pp를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문장의 형식과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식은 한번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특히 사역동사, 지각동사 부분은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오형식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